저주받은 피부 가면, 금지된 아름다움의 대가. 우리 마을에는 이국 여인이 살았다. 금발의 푸른 눈, 신선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녀는 마을에 온 지 1년이 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는 그런 미모와 이국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몸매가 풍만하여 책에서나 보던 양귀비와 같았다. 성격도 활발하고 개방적이어서 마을 사람들과 금세 가까워졌다. 마을의 남성들은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고 다음날 아침이면 모두 안색이 환해지고 활력이 넘쳤다. 한가한 여성들 역시 그녀의 집을 찾아가던데 그녀에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법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마을 초입에 사는 아수라는 어리숙한 처녀가 있었다. 얼굴에는 털이 난 큰 점이 있었고 덧니에 작은 눈을 가진 누가 봐도 못생긴 아이였다. 평소에도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아수가 이국 여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절세미인으로 변했다. 심지어 그녀의 행동거지까지 단정해지는 것을 보고 모두가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그 비법을 얻기를 갈망했다. 나는 그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국 여인의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어딘가 과하게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못생긴 아수조차 미인이 되는 것을 보자 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니는 자신도 아름다워지겠다며 기어코 이국 여인을 찾아갔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언니를 말렸지만 언니는 듣지 않았다. 결국 나는 언니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문 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완벽의 껍데기.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서야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의 여인이 정말 나의 언니란 말인가? 언니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마치 도시의 영화배우처럼 오뚝한 콧날과 맑고 총명한 눈빛, 모공 하나 없는 피부는 완벽 그 자체였다. 언니는 나의 경악한 반응에 위기양양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편으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언니의 귀 뒤에서 작은 검은 실 같은 것을 보았다. 언니가 입을 벌려 웃을 때마다 그것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내가 언니에게 말하려 하자 언니는 내 팔을 세게 움켜쥐었고 그 힘에 나는 뼈가 아려왔다. 언니는 몸을 숙여 내 얼굴 가까이에 경고했다. 내 더러운 손은 이 완벽한 얼굴에서 치워.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도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는 않았다. 매일 언니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끊임없이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언니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며칠 전부터는 문 밖의 쥐썩은 냄새 같은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다. 언니, 이마에 왜 푸르스름한 멍이 들었어? 내 말에 언니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더니 거울로 달려갔다. 언니는 이국 여인이 준 가루분을 미친 듯이 덧발랐지만 멍 자국은 더 빠르게 번져나갔다. 언니의 몸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고 온몸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언니, 제발 이국 여인을 찾아가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하자. 이 얼굴 필요 없어. 나는 공포에 질려 빌었다. 언니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온몸의 뼈가 튀어나왔고 눈에는 핏발이 서서 튀어나올 듯이 나를 노려봤다. 안 돼. 절대 안 돼.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마지막 관계와 배신. 그 말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내가 외출했다가 마을 어귀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보였다. 인파를 헤치고 들어간 순간 눈앞에 펼쳐진 선홍색의 참혹함에 나는 구토를 참지 못했다. 아수가 죽어 있었다. 처참하게 죽어 있었다. 얼굴 전체에 살가죽이 뜯겨나가 붉은 근육 섬유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열 손가락은 피범벅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얼굴을 뜯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뜯겨나간 얼굴 근육 사이사이에 검은 구더기들이 빽빽하게 엉켜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로 언니의 귓가에서 보았던 그 검은 실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심장이 옥죄어오는 고통과 구역감에 사로잡혔다. 대체 저것들이 뭐지? 언니에게도 저것들이 있었다. 나는 언니가 걱정되어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언니와 나는 단둘이 위지하며 살았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달려갔다. 쥐썩은 냄새가 집을 감싸고 있었다. 해가 지는 황혼의 경계가 집 안을 짓누르는 듯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 언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쉬. 그 소리가 언니 방에서 들려왔다. 내가 아수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소리.
검은 구더기가 마찰하는 소리였다. 나는 문틈으로 방을 훔쳐보았다. 언니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촛불 두 자루가 켜진 거울 앞에서 언니는 넋이 나간 듯 거울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거울을 통해 나를 본 것이다. 그 순간 언니의 얼굴은 곰팡이가 핀 것처럼 푸르스름한 멍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피부 일부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언니는 보랏빛 입술을 비틀어 나에게 웃었다. 그리고 앙상한 해골 같은 몸을 이끌고 나에게 다가왔다. 쉬. 언니가 가까이 올수록 역겨운 부패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언니는 거의 내 코앞까지 다가왔고 나는 언니의 썩은 피부 속에서 빽빽하게 얽힌 검은 구더기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언니가 입을 벌리자 찢어진 입술이 귀 밑까지 길게 늘어났다. 돌아왔구나. 동생아, 이리 와. 오늘 언니가 내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마. 나는 공포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언니, 제발 우리 병원에 가자. 이 얼굴이 아니어도 괜찮아. 제발. 나의 간절한 외침에 언니의 눈은 텅 빈 꿈에서 깨어나는 듯 충혈되었다. 언니는 거울을 미친 듯이 노려봤다.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그제야 제대로 본 것이다. 안 돼. 나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 나는 절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언니는 발광하며 자신의 얼굴을 마구 핥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수처럼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었다. 나는 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언니는 비정상적인 힘으로 나를 바닥에 내리찍고는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내 목을 조였다. 동생아, 너는 어릴 때부터 예뻤지. 내 얼굴을 언니에게 다오. 그 순간 나는 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온몸의 기억이 단절되었고 다음 순간 나는 바닥에 홀로 누워 있었다. 가면 속의 진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불을 켰다. 방 한가운데에 언니의 시신이 있었다. 언니는 아수처럼 얼굴이 찢겨나갔고 피와 살점이 사방에 흩 뿌려져 있었다. 시신은 이미 굳어 있었다. 내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을 때 창문 밖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나를 응시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림자가 흔들리더니 방문 쪽으로 움직였다. 내 가죽을 되찾으러 왔다. 내 얼굴 가죽 말이다. 언니가 이국 여인을 찾아간 후 갑자기 아름다워졌을 때 그녀의 오관은 언니의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언니가 다른 사람의 얼굴 가죽을 빌려 쓴 것이었나? 그렇다면 그 푸르스름한 멍과 악취는 죽은 피부의 부패였을 것이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방 구석으로 기어갔고 램프를 들고 몸을 떨었다. 그때 벽 뒤에서 맨 얼굴의 괴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 전체가 핏빛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고 둥근 눈동자가 박혀 있었다. 코는 깊은 구멍이었고 입술 없이 이가 잇몸에 박혀 있었다. 그는 얼굴이 없는 인간이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괴물은 땅에 쓰러진 언니의 시신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찢겨나간 얼굴 가죽을 보며 실망한 듯 흐르릉거렸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 텅 비고 탁한 눈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괴물은 나에게 다가왔다. 나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된 채였다.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마음에 든다. 괴물은 느릿느릿 손을 뻗어 내 뺨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가시 돋친 듯한 그 손길에 나는 뼛속까지 통증을 느꼈다.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반기 어린 복수의 시작. 나는 괴물이 방심한 틈을 타 램프를 그의 팔에 내리쳤다. 등유를 따라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그 끔찍한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그는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사리에 찬 붉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것은 귀신이 아니었다. 귀신은 불길에 고통받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었다. 소란의 이웃들이 램프를 들고 달려왔다. 괴물은 그들의 발소리를 듣고 흉악하게 나를 한번 노려보더니 부상당한 팔을 감싸쥐고 창문 밖으로 도주했다. 며칠 후 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국 여인이 사악한 주술을 부리는 악마라고 수군댔고 그녀의 집은 폐허처럼 버려졌다. 나는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거울 뒤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언니가 이국 여인에게 보낸 편지였다. 거기에는 별표 너의 아름다움을 위해
동생, 나, 위 얼굴을 바친다. 별표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언니는 자신의 미모를 위해 나를 팔아넘겼던 것이다.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언니의 불쌍했던 삶을 동정했지만 나를 향한 그 깊은 원망과 배신에 치를 떨었다. 나는 마을 촌장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촌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어서 집에 가서 숨어 있거라. 촌장이 건네준 물을 마시자마자 내 정신은 혼미해졌다. 마지막 순간 나는 촌장의 눈에서 연민이 아닌 탐욕을 보았다. 그리고 촌장 뒤에서 나타난 것은 이국 여인이었다. 그녀는 촌장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이제 이 얼굴은 내 것이 될 거예요. 금지된 예술의 계승자.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나는 정신을 차렸다. 주변은 차가운 공기와 날카로운 수술 도구들로 가득했다. 시야가 회복되자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다. 낮은 온도의 냉장고 안에 수십 개의 얼굴 가죽이 마스크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모두 절세미인들의 얼굴이었다. 이국 여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얼굴 수집가였고 나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컬렉션이 될 운명이었다. 이국 여인은 나에게 다가와 자신의 작품을 자랑했다. 나는 너희 나라의 여화, 여회, 신화를 좋아해. 이 아름다운 얼굴들은 나의 예술 작품이야. 그녀는 은색 메스를 집어들고 내 뺨에 차가운 날을 댔다. 착한 아가씨, 몸부림치지 마. 마취제를 놓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수술이 성공하면 운 좋게 내 작은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지.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당신의 기술에 감탄합니다. 솔직히 당신은 어떻게 아수와 언니의 얼굴을 바꿀 수 있었나요? 나의 칭찬에 이국 여인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내 예술을 감상할 줄 아는구나. 좋아, 네가 선택된 자인이 알려주마. 그녀는 그 검은 구더기를 별표 흑가변 검은 갑옷 진딧물 별표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원래 의사였고 연구 중에 이 벌레를 발견했는데 이 벌레가 분비하는 점액은 상처를 놀라운 속도로 치유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이용해 피부 이식 및 재구성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점액의 치유 속도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군. 나는 그녀가 스스로 흑가변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차리고 비웃었다. 추악한 것들은 실험체가 되는 것이 영광이지. 하지만 너는 아름다우니 내 얼굴은 소중히 보관할 것이다. 그녀는 메스를 들고 다시 내게 다가왔다. 내 얼굴 가죽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흐흐. 그녀가 메스를 내리치는 순간 지하실 문이 부서지며 얼굴 없는 괴물이 튀어나와 이국 여인을 물어뜯었다. 그 괴물은 이국 여인의 최초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몸싸움을 하는 동안 나는 메스를 집어들고 묶인 몸을 풀었다. 풀려나자마자 괴물은 이미 이국 여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는 죽어 있었다. 이국 여인은 피투성이인 채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작은 놀이개, 도망갈 생각 마. 나는 그녀의 배에 메스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쓰러졌다. 나는 그녀의 손에 든 메스를 비틀었다. 네가 나를 이용한 대가야. 그리고 네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도 잘 쓰겠다. 나는 죽은 그녀의 얼굴 가죽을 찢어냈다. 그리고 그 아래 드러난 얼굴은 금발의 여인이 아닌 평범한 아시아계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내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우리는 똑같다. 너도 이 예술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어. 네가 살아있는 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의 피가 내 얼굴에 튀자 얼굴이 간지럽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거울을 봤을 때 내 뺨에는 작은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있었다. 나는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외면하고 냉장고 속의 피부 가죽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흑가변이 담긴 유리병을 꺼냈다. 나는 나 스스로를 흉하게 만들 수 없었다. 절대로. 얼마 후 마을에는 이웃들이 연이어 죽어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국 여인이 밤중에 도망쳤다고 수군댔다. 다만 그녀의 뒷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고 말했다. 그녀가 도망치면서 가지고 간 작은 가방 속에는 새롭게 수집된 얼굴 가죽들과 함께 나의 얼굴 가죽이 담겨 있었다. 나는 금지된 아름다움의 저주를 이어받은 계승자가 되었다.